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걸음이 짧아지는 느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근육은 소리 없이 줄어듭니다. 60세 이후부터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년 조금씩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가벼운 장보기도 숨이 차고 평지에서도 발끝이 걸려 휘청할 때가 생깁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근육 감소증,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무수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식탁에서부터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의외로 간과되는 과일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과일은 당이 많아서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어떤 과일은 염증을 낮추고 단백질 흡수를 돕고 피로 회복까지 거들어 근육을 지키는데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실제 어르신들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바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너무 흔해서 효과가 약할 것 같다고요? 저는 72세 이철수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비틀리듯 당겨서 벌떡 일어나야 해요. 자고 나면 더 피곤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낮았고 식사 기록을 보니 아침을 거의 거르고 점심은 대충 국수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내일부터 아침을 힘주지 말고 바나나 하나로만 시작해 봅시다. 물 한 컵과 함께요. 점심 전까지 혹시 어지러우면 미지근한 물을 한 번 더 드시고요. 바나나는 비타민 B육가 풍부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또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아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만들죠. 어르신은 며칠 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새벽 쥐가 줄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던 게 이틀째는 없었고 셋째 날은 다리가 덜 땡겼어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잠들기 이 시간 전엔 물만 드시고 저녁 짠 음식을 줄여보세요. 짠 음식은 체의 균형을 깨서 쥐를 부릅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아침마다 바나나와 따뜻한 물을 습관으로 만들었고 종아리 경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치아나 위가 약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트립토판이 있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점도 중요합니다. 잘 자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그것이 근육 회복 속도를 올립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 섭취량을 담당이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는 근육을 지키는 순하고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밥맛이 없다는 말 뒤에는 근육이 굶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가 그 공백을 메웁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눈 건강 과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근육의 회복과 보호에서도 블루베리는 빼어난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랏빛의 안토시아닌,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근육을 갉아먹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 반응을 낮춥니다. 80세의 김재호 어르신은 다리가 쉽게 뻐근해지고 밤이면 종아리가 수축하듯 아파서 자주 깨셨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큰 문제 없었지만 보행 속도와 균형이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냉동 블루베리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요거트 작은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세요. 씹히는 느낌을 살리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이라고 영양이 떨어질까요? 안토시아닌은 냉동에도 강하고 세척 후 바로 얼린 제품은 오히려 보관과 위생면에서 편리합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예전엔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었거든요. 요즘은 쉬는 횟수가 줄었어요. 다리가 덜 뻐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덜 빠져요. 저는 여기에 작은 팁을 더합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는 날은 물을 충분히 드세요. 혈류가 좋아야 산소와 영양이 근육까지 잘 도달합니다. 블루베리는 GI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당 조절 중인 분들도 소량씩 꾸준히 드시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몰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마다 일정한 양을 반복하는 편이 근육엔 훨씬 유리합니다. 푸른빛 작은 열매가 당신의 다리를 다시 한 걸음 길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해서 혈당이 걱정된다고요? 하지만 파인애플의 진짜 가치는 단맛이 아니라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소화관에서 잘게 쪼개져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되어야 근육으로 가죠. 78세 정선미 어르신은 아침마다 40분 산책을 꾸준히 하셨지만 오후가 되면 다리에 납덩이가 단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종종 종아리 안쪽이 뜨끔거리는 느낌도 있었죠. 저는 운동 직후 작은 접시에 생 파인애플 조각을 권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한두 조각만요. 통조림 말고 생과일 없으면 냉동 과육도 괜찮습니다. 단, 시럽에 잠긴 건 피하세요. 3주가 지나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다리가 붓는 느낌이 덜하고 오후에 눕고 싶던 게 줄었어요. 집안일을 하나 더 해도 괜찮아요. 브로멜라인은 염증 매개 물질을 낮춰 운동 후 미세 손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C와 망간은 에너지 대사와 조직 보호에 기여합니다. 다만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입안이 예민한 분은 자결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 식후나 간식으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부위나 구강궤양이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파인애플을 근육의 회복제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늦게 시작하신 분, 평소 통증 때문에 걷기가 두려운 분에게 파인애플 한두 조각은 다음 날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작은 보험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아침마다 반 개의 키위를 습관처럼 드시는 74세 김영희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단백질을 부지런히 챙기고 가벼운 홈트도 실천했지만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식후 더부룩함이 작고 단백질 섭취가 위에서 오래 머물다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실 거라면 그 옆에 골드 키위를 곁들이세요. 점심에 닭가슴살을 드신 날엔 저녁에 그린 키위를 드셔도 좋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근육은 단백질 덩어리지만 그 주변을 지지하는 결합 조직의 건강이 무너지면 쉽게 찢어지고 회복이 더딥니다. 비타민C는 그 결합 조직의 질을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공사반장입니다. 그리고 키위의 액티니딘은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돕죠. 김영희 여사님은 2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단이 예전엔 한 번에 2칸씩 못 올랐는데 요즘은 덜 숨차요. 다리 뒤쪽이 이전보다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덧붙여 강조합니다. 키위는 껍질째 먹어도 되지만 입안이 예민하면 벗겨 드시고요. 액티니딘은 열에 약하니 생으로 드실 때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장 운동이 부드러워져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 리듬이 깔끔해집니다. 키위는 색으로도 목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보강이 목적이면 골드, 섬유소와 장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면 그린 같은 과일이라도 당신의 하루에 맞춘 배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얘기가 아니라 제때 제대로 먹는 이야기라는 것. 바나나는 아침에 공백을 메우고 블루베리는 낮은 GI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파인애플은 운동 직후를 노려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고 키위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관문을 넓혀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시간표 위에 올려두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는 이익이 달라집니다. 어느 76세 부부의 사례를 덧붙입니다. 남편은 아침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마셨고 아내는 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미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죠. 아침, 남편분은 바나나 하나. 오전 11시에 따뜻한 물 한 컵. 점심은 평소대로. 오후 산책 뒤에 파인애플 한두 조각. 저녁 단백질 반찬 드신 날엔 취침 3시간 전에 키위 반 개.
아내분에겐 저녁 설거지 끝나고 거실을 10분 더 걸으세요. 무릎이 괜찮다면 팔 뒤로 크게 휘두르며 그날 밤엔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으시고요. 두 분은 3주 뒤 내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쥐가 덜 나서 잠을 덜 깨고 다음날 아침에도 어깨가 덜 무겁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일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꾼 겁니다. 근육에 맞는 시간을 찾아준 것이죠.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과일이 달아서 혈당이 오를까봐 무서워요. 맞습니다. 통조림이나 주스, 말린 과일은 쉽게 과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은 양보다 리듬이 핵심입니다. 바나나는 1개, 블루베리는 1줌, 파인애플은 운동 직후 소량, 키위는 단백질과 짝지어 반개에서 1개. 식탁의 리듬 위에 올라갈 때 과일은 당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물. 모든 과일은 충분한 수분과 함께할 때 근육까지 잘 도달합니다. 하루 1.5리터를 한 번에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오전 중, 오후 중, 저녁으로 나눠 조금씩. 근육은 물기를 타고 영양을 받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내일 무엇을 넣을지 이미 떠오르셨을 겁니다. 문을 열면 바나나 한 송이가 있고 냉동칸에는 작은 블루베리 한 팩이 있고 칸 한쪽엔 파인애플 조각이 투명 용기에 담겨 있고 채소 서랍 위엔 키위가 3-4알 굴러다니는 풍경.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레시피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 습관으로 올려두면 과일은 근육의 연료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바나나를 떠올리세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파인애플 2조각을 꺼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점심 단백질 반찬 옆에 초록과 노랑의 키위를 반으로 자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은 행동을 이끕니다. 행동은 근육을 바꿉니다. 5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한 맛 때문에 다이어트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자몽을 근육의 조용한 수비수라고 부릅니다.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근육량이 줄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거워서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물을 길어 올리듯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혈당 변화를 살피며 자몽을 추천했습니다. 단,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자몽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을 드신 지 최소 4시간 뒤에 아침 공복이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날린제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근육세포를 지켜줍니다.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잘 쓰이도록 돕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식전 30분에 자몽 반개를 드시고 식사량을 조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 다시 배웠을 때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밥 양이 줄었는데도 기운이 덜 빠져요. 다리에 힘이 덜 풀려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 드시는 시간과는 꼭 떨어뜨리셨죠? 자몽은 강력하지만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학적 지식이 담긴 과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6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이 많아서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하지만 적정량의 포도는 근육의 에너지 공장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됩니다. 이유는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근육 엔진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죠. 82세 박노인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주를 등교시키고 나면 온몸에 피로가 몰려와 점심까지는 아무 일도 하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탁에 작은 접시에 씨 없는 포도를 10알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드신 뒤 산책 나가기 전에 포도 10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포도당과 과당이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고 레스베라트롤이 근육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2달 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손주 등교시키고 바로 집안일도 조금 하고
점심까지도 덜 지쳐요. 중요한 건 과량 섭취가 아니라 적정량.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포도는 하루 한 줌, 1012알이면 충분합니다.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고 씨 없는 품종을 고르면 드시기도 편하죠. 포도는 근육의 당창고를 채워주는 동시에 노화로 약해지는 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식사 직후 단백질 반찬과 곁들여 혈당 급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흔히 숲속의 버터라 불리며 외국 과일로 여겨지지만 저는 아보카도를 근육을 지키는 고급 연료라고 표현합니다. 68세 이정호 어르신은 체중은 유지되는데 근육량이 줄어 몸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기름진 음식을 극도로 피하시느라 좋은 지방까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두부나 닭가슴살과 함께 아보카도를 넣으세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 근육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칼륨은 바나나보다 더 많아 근육 경련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한 달 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끝나고 나면 너무 지쳐서 바로 누워야 했는데 요즘은 회복이 훨씬 빨라졌어요. 실제로 근육량 검사에서도 소폭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아보카도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신경과 근육 균형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토스트에 얹어 먹어도 좋고 으깨서 달걀과 함께 볶아도 훌륭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반 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켜주는 고급 연료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몽, 포도, 아보카도 이 세 과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달콤하다, 상큼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도록 돕고 포도는 레스베라트롤로 세포 노화를 늦추며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로 근육 세포막을 튼튼히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이 과일들 중 몇 가지가 있었나요? 혹은 내일 장을 보러 나가실 때 무엇을 담으실 건가요?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탱할 근육을 결정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제도 좋지만 매일의 식탁에서 근육을 살리는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바나나 한 개를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운동 후 파인애플 2조각을, 단백질 반찬과 함께 키위를 약 시간에 맞춰 자몽 반 개를, 산책 전에 포도 열알을,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이렇게만 실천해도 근육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번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니어 건강 주제로 삶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